7,300이 아직 집행 잔해버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이제 그 TV 광고 이런 게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서 그게 저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다. 아직 그 청구가 안 들어왔다? 예, 분야별로 이제 뭐 그 역이라든가 그 광고 이런 게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에 다 나가고. 네네. 그 다음에 48쪽의 축산. 지금 13억 3,3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슈퍼모닝 지금 농산물 홍보로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이게 어느 부분에다가 지금 홍보를 한 거예요? 이제 공중파 방송 TV에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다른 저기 세부적인 내용 좀 거기서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다중이용시설은 뭐 버스 예고 광고, 그다음에 대형빌딩 지하철 터미널의 그 영상, CF 영상이고요. 강내 영화관에 저기 우리 이제 뭐 송탈이나 토택 있는 영화관의 그 CF 영상 하고요. 이제 그 온라인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게 저기 큰 배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슈퍼모닝을 지금 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때 좀 주춤했다가 다시 홍보 광고 자체를 슈퍼모닝을 강화해라 가지고 지금 계속 증액을 했는데 거의 지금 평택 시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 평택 시민들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얼만큼 그게 홍보가 될까가 문제일 것 같아요. TV 광고나 이런 쪽에 TV 광고도 인터넷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슈퍼모닝을 하려고 하면 중장년층을 겨냥해가지고 홍보가 돼야지만이 아마 그 광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인터넷 배너 광고를 해가지고 물론 중장년층도 배너 광고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한 예로 봐서 그거는 젊은 층이 많이 볼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느냐? 아닐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평택 시내에서도 슈퍼모닝인 게 옛날 10년 전에 슈퍼모닝을 선전할 때는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를 않는다고요, 평택 시내에서. 일단 그거는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여기 평택 시내에서 금액이 어떤 금액이 있어도 13억 이라는 돈이면 작은 돈은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 예산이요. 그러면은 일단은 평택 시민들이 저게 우리 농수산품이구나. 어디 가서 봤을 때 이거 우리 평택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좀 애향심을 갖고 좀 사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게 일단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알겠냐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좀 달리 해가지고 지금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번. 기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보 끝나면 이전 홍보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1차적인 방법에서는 본의원 생각은 이래요. 일단 평택 시민이 인정을 해야 되는 슈퍼모닝이 돼야 될 거며 또 2차적으로는 평택 시민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어떤 전광 광고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야지 같이 가던 한 사람들 저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품이라고 하고 간접적인 홍보가 될 것이고 그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됐을 때 모르는 데 가서도 해도 슈퍼모닝이 게 좀 홍보가 되는 거지.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를 다른 데 가가지고 평택 시민이 어디 가서도 봤을 때 저게 우리 건지 남의 동네 건지도 모르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홍보의 효과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이럴 때는 홍보비가 16억대 이렇게 투자하다가 11, 12, 13, 14년도 보면 뭐 1억 7,800, 6,900만 원, 근데 6,900,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4, 5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브랜드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슈퍼모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의 슈퍼모닝의 홍보비가 주로 있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접근 방법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평택 시민 중에서 슈퍼모닝이라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슈퍼모닝이 어디 건지도 몰라요 지금. 예, 저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년도에는 한번 그 우리 관내 홍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이 슈퍼모닝 그 최초에 2008, 90년도에 홍보를 홍보 예산 많이 세워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슈퍼모닝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중간에 홍보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투자를 해줘야 앞에 홍보비가 사장이 안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한 4, 5년 정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이제 홍보 슈퍼모닝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럼 한 번 생각합니다. 정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예. 어떤 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고민을 해보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하여간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평택 시내 광고를 좀 14번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예. 접근 방식이 좋은지 고민해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전략을 구상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부에는 좀 질문이 이렇게 뭐냐면은 지금 광고비가 지금 13억 3천인데 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관내 그 뭐 영화관 저도 이제 영화 가면은 이제 선전에 나와서 좀 보기 좋았었는데 이 정도 금액을 들여갖고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 지금 평택 농산물을 갖다 판매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그 혹시 있어요 그거? 다른 시군에 딴 식으로 나갈 것도 좀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그 어떤 그 체육시설 일부에 그거라든가 뭐 이거 이번에 뭐 본예산에 올라오겠지 뭐 방송 여기도 내보내고 그러는데 과연 홍보비 대비 실적이 전무하다만 뭐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아까 우리 김정일 의원이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제가 누차 얘기지만은 지금 학교에는 뭐 이게 슈퍼모닝 내지는 친환경사를 갖다가 이게 대북 지금 뭐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구매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업체들 좀 홍보 좀 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종교시설들 이게 많은 데들 그런데 우리 그 관내 거를 갖다 소비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저희가 이제 뭐 공문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슈퍼모닝 쌀, 송탄 용역 슈퍼모닝 쌀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기업에도 제가 좀 많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이게 뭐 기업체 그 저기 뭐 기업적 직과에서 뭐 기업체 애로사항 뭐 청취를 가르치게 그럴 때 그 한번 얘기도 좀 하고 아까 보통 뭐 그때도 얘기했지 뭐 동료 그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뭐 하다못해 농협지원에도 같이 가자고 해갖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활용하면 좋잖아요. 기업 정책과하고 농업 정책과하고 이렇게 좀 잘 협조해서 그 슈퍼모닝 홍보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기업이나 추진하겠습니다. 그 종교단체 뭐 이런데 큰 단체에서 쓰게 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예. 사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슈퍼모닝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인지도 그 슈퍼모닝 광고 효과를 측정하려면 그것도 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네이버에서 그 인지도가 얼마나 상승됐나 이렇게 봤더니 그 홍보 예산을 늘린 다음부터는 좀 눈에 그래도 띄게 이게 인지도가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다른 그 지방자 그 단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강원도 갔을 때 거기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휴가철 관광객들 뭐 이게 좀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평택에 그러면은 농산물을 갖다 애용 좀 해달라. 강원도 같은 경우 뭐 고랭지 배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우리 그 쌀이라든가 뭐 다른 거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하는 게 좋겠다. 예, 그 의원님 말씀은 이제 저 옛날에 여기 부시장님 하시던 분이 지금 안양시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양의 부시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가지고 슈퍼모닝 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8쪽에 축산 중간 정도에 보면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해갖고 58% 완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수 축산물 합격급식 4억 9,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관내 그 축산물 저기 소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정에서 나오는 관내? 예,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2억 3,600인데 어디 우유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유급식은 어디를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금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올해 전체를 보니까 서울우유가 이제 82%를 입찰해서 쌌고요. 그 다음에 매일엽이 한 12%, 그 남양이 4%, 건국이 이제 2% 정도인데 그 농림부에서 200ml 우유를 430원의 단가를 정해줬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19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그 각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이게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우유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서울우유가 여기 우리 관내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안양거 아니에요 그거. 게다가 그 원래 그 기업이 되게 호남적일 거예요 원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매일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학교 쪽이라든가 이 교육청 평택 교육청하고 좀 얘기 좀 해갖고 어차피 학생들이 우유 잘 안 먹더라고 이거. 예, 요즘 다 흰우유는 특히 안 먹어요 애들이요. 그렇다면은 관내 기업 저기 뭐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 기업을 갖다 애용을 하게끔 적극적인 마케팅 뭐 회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갖다 홍보 좀 하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해갖고 회사 매일 보고 그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은 저기 관내 저기 이거 그 하는 사업도 좀 하라고 그러고 서로 간에 도울 수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근로자들도 지금 뭐 어떤 그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수방관 하지 말고 80% 이상을 그래서 서울유를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관내 기업이 없대면 몰라도.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면을 물론 입맛에 맞고 그렇지만 우리 관내 라면 업체 2개씩은 있잖아. 팔도라면하고 저기 이거 어떻게 라면? 농심도 사실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만 있어봤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로 관내 기업체를 갖다 살리는 쪽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로 산업환경이 없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맨 하단에 보면 도축장 환경개선 사업 명식이 원래 지금 6억이 넘어갔는데 우리 먼저 그 현장도 가봤지만은 사실 냄새가 진짜 너무 나더라고. 저도 갔을 때 냄새 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도축장 옆에 그 저기 배수로 있잖아요. 네. 그 지저분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그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고 그거 좀 정리 좀 하는 걸로 좀 해봐요. 좀 그러면은 좀뭐 두 번 다시 나 가고 싶지 않더라고. 지도 단속을 한번 아니 이렇게 뭐 예산도 많이 저기 지원을 해주면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49쪽에 구제역 AIB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했는데 우리 관내에 그 우리 보면 구제역이라든가 뭐 저기 그 AI 생기면은 그 거의 메모하잖아요. 예. 근데 제일 그 확실한 방법이 화장이죠. 예, 화장입니다. 메모를 하면 뭐 지하수 또 오염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 관내에 이 가축 도축 저기 뭐 이게 그 화장장 건립 같은 건 없어요? 화장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좀 검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조건 땅에다만 묻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보면은 뭐 유기견들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어느 일정 기간 없으면 그 안락사 시키고 화장도 시키고 뭐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갖고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한번 이렇게 타시거나 하고도 이렇게 봐갖고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가축거되게 화장장도 좀 건립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워낙 어차피 민간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냥 타 시골에 있으면은 한번 벤치마킹을 가든가 해갖고 민간 사업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했으면 하든가. 예. 우리 평택시에는 이게 가축뿐 아니라 사람 화장장도 없어갖고 문제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도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고. 뭐 이제 저 화장장하고 이게 저 이게 동물들은 이제 폐기물이니까요. 동물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에 수확장을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아마 뭐 지금 반발이 엄청날 걸로 생각합니다만. 화장장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애완견 같은 경우에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뭐 바로 그거 돈 비싸. 비싼 돈 되는 거요. 그게 아니, 말을 들지. 여동생 걔도 저기 뭐 화장시켰는데 비싸. 예. 그랬습니다. 그거 좀 한번 뭐 꼭 시에서 직접적으로 뭐 건립을 하든 아니면 민간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 한번 다른 시골에 있으면은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그 50평의 안정적 어업 생산 기반 조성해갖고 우리가 그 저기 뭐 갱정어라든가 동작에 같은 경우 이제 방류를 하잖아요. 우럭도 그렇고. 근데 이거 방류하는 대비 수익성이 나오나요 이거?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화성에서 이게 방류하면은 평택 사람이 먹고 평택에서 방류하면 저 당진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러던데. 이제 우럭은 지금 이제 정착성 어류라고 그래서 그 멀리 가지 않는 거로 지금 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투자 대비 이익이 나야 되는 거지. 방류만 실컷 해보서 이게 지금 얼마야? 지금 우럭만 해도 2억이고 동작이하고 뱀장하고 6천이네. 그 3억 가까이 저기 그 농어촌 기반공사에서도 또 방류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 뭐 방류 대비 그거 걷어들이는 게 별로 없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저쪽 그 평택항 쪽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선 낚시배가 한 34척, 한 40척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 상당한 소득을 거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인 이제 화성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9억 8천만 원. 그다음에 당진에서도 2억 7천만 원. 지금 어업인구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조금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자기 생계 터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정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폐업망 같은 거 스스로 좀 걷어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건 의원님 말씀 아니고. 그거 안 하면은 이거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생계 터전을 갖다 갖고 놔야지 깨끗하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치대에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빨리 휴대폰을 쫓을게요. 아까 그 슈퍼모닉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상호를 쓰는 게 주 품종이 쌀 아닙니까? 그죠? 거의 쌀하고 배. 거의 90%가 쌀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슈퍼모닝을 그 포장지를 쓰는 쌀은 4개 농협에서 나오는 것만 그걸 쓰고 있죠, 지금요. 예. 4개 농협 외에 일반 미국 처리장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평택시 전체 쌀 생산량 중에서 농협하고 나머지 일반 정미소에서 나오는 양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까 35%. 저기 농협이 한 35% 되고 예. 나머지는 다 일반.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자꾸 슈퍼모닝만 그러다 보니까 슈퍼모닝 쌀만 써야 우리 평택 쌀인 거고 슈퍼모닝 봉지에 들지 않은 쌀은 뭐 남이 나라 쌀인 것처럼 같아요. 그죠? 나머지 한 60% 되는 쌀도 우리 평택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슈퍼모닝 쌀만 쓰라고 그래요? 그 이제 슈퍼우닝 쌀은 네. 그 재배부터 저희가 별도로 네.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비료부터 뭐 지원비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뭐 미지를 관리하고 네. 수량도 양도 이제 뭐 질소비료 많이 안 주는 대신에 양이 네. 이제 적어지면 이제 미질이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모든 쌀을 전부 다 고급화했으면 좋지만 그 슈퍼우닝 쌀만이라도 제가 고급화하려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슈퍼모닝 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엄청난 이제 홍보비를 쏟아붓는데 그런 홍보비를 쏟아붓는 이유는 첫 번째가 우선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제고가 먼저 돼야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관외 분들한테도 인식제고가 돼서 우리 슈퍼모닝 농산물이 판로에 도움이 되니까 홍보를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슈퍼모닝 이 쌀이 농협에서 생산한 쌀이 외부로 얼마나 나갔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간 거 없어요. 국장님, 일부 농협에서 외부에 있는 마트나 아니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중농협에서 송탄농협에서 그 햇반 거기에 이제 대량 많이 납품을 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 외에 계신 일반 그 국민들한테 우리 슈퍼모닝 쌀을 가지고 나간 거는 한번 각 농협에다 한번 실적으로 한번 보시면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그 쓸데없는 홍보에 버리지 마시고 우리 관내나 제대로 알려서 쓰겠는 게 낫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제 본인 생각입니다. 그 18하고 뭐 20몇 억씩 갖다가 쏟아부어서 실질적으로 슈퍼모닝 그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관외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있냐고요. 지금 늘어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뭔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매출 증대.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또 뭐 데이터를 뽑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일반 기업들은 당연히 내가 어느 모델을 써서 어느 얼마만큼 홍보비를 들여서 과했을 때는 내 매출 증기가 얼마가 났다는 거를 철저하게 수익 관계를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만큼 매출 증대가 있냐 이 얘기예요.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사람들도 지금 슈퍼모닝 하면 브랜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 4개 농협에서는 자기네들도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4개 농협에서 자기네 판매 사업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쌀 판매니까요. 그 판매과 그 판매직 직원들도 쌀 이거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별짓 따고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비 붙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실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가다가 중간에 홍보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샜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것이 이제 뭐 실익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잘 한번 곰곰이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봐요. 그 비용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지역 애양심에 의존해 가지고서 이 슈퍼모닝 쌀을 써라. 참 좋죠. 명분은 좋은데 자 이거 손익과랑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기업체들 100인 이상 기업체들은 전문 캐터링 업체에다가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싼 슈퍼모닝 쌀을 쓰겠냐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안 써요.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LG전자에서는 자, 그거는 대기업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자,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반 식당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나가는 식당들은 저 20kg짜리를 안 씁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직접 농협에 가서 40kg 그대로다 쌀을 갖다 써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일반 식당용 쌀들은 원가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그 비싼 포장재를 쓸 게 아니라 더 저렴한 포장재를 써서 이중화를 시켜가지고서 그 쌀 많이 쓰는 집들은 그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바로 할인이 되는 데는 하루에 뭐 20kg짜리 5포를 쓴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0원씩만 쳐놔도 5,000원 차이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인데요, 그게. 상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모닝 브랜드 이미지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거 오늘 써서 이거 5포 쓰는데 이거 비싼 거 뭐하러 쓰냐 이거예요. 그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더욱더 이제 슈퍼모닝 브랜드가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슈퍼모닝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고 이게 상당히 고급이 되는 아니 근데요, 자 국장님, 식당 주인도 우리는 슈퍼모닝 쌀 쓴다. 자 얘기할 국장님, 수 있거든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 거 다 알잖아요. 뭐 계약 관리하고 다 맞지만은 그럼 나머지 농협에서 계약 관리 안 한 나머지 60% 쌀은 엉터리로 줬다는 겁니까? 그럼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미질의 차이는 죄송합니다만은 약간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브랜드를 잘 관리하냐가 품질 관리가 중요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알량한 애양심만 가지고서 써라? 자, 그러면 내 식당 중에 충남짜라면 그럼 자기 고향이 홍성이면 홍성쌀을 갖다 쓰죠. 비싼 거 평택쌀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 쌀 포장용지를 비싼 걸로 한 가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식당용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코스트 좀 얼마라도 낮춰가지고서 뭐 2가지, 3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못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상의하고 예. 그리고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는 이제 설계 변경이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저 토목 설계할 때 누가 나가서 하죠? 설계할 때? 농협 설계할 때. 대수로 예, 배수로 설계할 때. 뭐 용역 설계도 있고요. 예. 예. 아니 이렇게 조그만 거 같으면 뭐 요육 설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조그만 거 같은 거는 네. 그 담당자가 담당자가 그 네. 농업 정책과에 있는 직원이 그 토목직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 직원이 그 토목직 직원이 하고요. 예. 읍면동에 이제 이렇게 재배정되는 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한 거 가지고서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거 한 걸로 봐서는 우리 설계하신 분들이 현장도 한번 안 나보고 그냥 저 도면 보고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나올 수가, 설계 변경 내용을 쭉 보면은 합당한 것도 있어요, 일명.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서 뭐 길이가 늘어났다거나 새롭게 바뀌어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이 설계 변경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설계하신 분들이 현장도 제대로 안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그만 공사라도 끝나면 물량 정산 하시나요? 레미콘이 쉽게 해서 16회 기획자편을 막상 쳐보니까 중공검사. 예, 아니 중공이 아니라 물량 정산을 하냐고요. 설계상에 여기서부터 저 100m 치는데 레미콘이 16에 들어갔는데 막상 쳐보니까는 800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100을 주지 말아야지. 빼야죠, 우리 정산을. 근데 보니까 정산을 이걸 내용으로 봐서는 정산 같은 거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나눠진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설계한 친구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물론 나가본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 변경이 가능해요, 이게? 네? 물론 이제 뭐 대부분이 증액이죠, 증액. 대부분이. 예. 그만큼 설계를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죠. 허술하게. 그리고 물론 이제 담당 직원도 이거 뭐 설계 변경하려면 귀찮겠죠. 핸드로만 딱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설계 변경하려면 또 뭐 하고, 그리고 결제 맡으려면 귀찮은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거는 또 저기 의원님들이 뭐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한번 이걸 정말 세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챙겨가지고요. 의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소생 이거 되는데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테니까 이건 설계 변경들을 호락호락 이제 안 봐줍니다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우리 진짜입니다, 이거. 예, 한번 저희가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부터는 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설계 변경 아니 당연히 해다가 변경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죠. 근데 사전에 좀 치밀하게 하셔야죠. 이건. 그리고 대부분이 감소가 되는 게 다 증액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용에서부터 오해될 사유가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실무진들이 설계를 쉽게 해서 좀 탈만히 했던 얘기죠. 세밀하게 안 하고. 물론 땅속 파봐야 알죠. 땅속을 파보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그렇게 크게 뭐 설계 변경까지 할 정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인데 농업정책 갖고 지금 132페이지를 보면 현덕명 화영이 배수로 정비예요. 지금 계약 금액이 7억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증액이 얼마 전에 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근데 변경 사유가 뭐냐면 슈트 파일 400m 증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의원님, 요 사유는 제가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뭐 말이 막히면 나중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이 업무 보고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안 나올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여기 들어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경우로는 지적이 나오겠다 하는 거는 답변을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부분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니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400m 슈트 파일이 증가하면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 배수로 길이가 얼마예요? 저기 세부 내역서 갖고 계세요 혹시? 현덕명 화양리 배수로 정비 이 지금 배수로 정비 공사 길이가 몇 미터예요? 그래도 몇십 미터 정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400m가 증가가 돼가지고 이 정도 증액이 되는 거를 설계에서 빼먹고 저기 설계 변경을 했다? 이건 항공사진으로 봐도 보일 것 같은데요? 안 가봐도. 이런 설계 변경이 어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동명 방출길이 배수로 이것도 배수로 정비 공사인데 4,7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럼 한 25% 정도 한 3%씩 증액됐네요. 흉관 배설이 68m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60mm. 예, 흉관 부설이 68m가 증가가 됐다면은 그러면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증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흉관이 그쪽은 좀 더 증가를 좀 시켜줘야 될 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장 안 가보고 지금 설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정도 저기 7억 정도 되고 4천만 원짜리는 자체 설계했다고 반응했지만 이거는 7억 정도 되는 거는 용역 설계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용역 설계 이렇게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줘야죠.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페널티를 줘라.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걸로 예. 말을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나아진 평택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제가 감사 이거 지적사항을 보면서 쭉 읽어보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럼 감사를 왜 하고 여기서 뭐하라 이렇게 열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따가 또 딴 데로 인사이동 나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택시 공직사회에서 그런 흉터는 없애자라고 기본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최소한 이런 게 한두 번 지적당했으면 다음에 지적이 나오지 말아야죠. 여기 현동면 화양리 배수 정비공사인데 어딘지 엔지니어링이 어디서 용역 설계를 했는지 해가지고 페널티 주세요. 예, 하여튼 예. 그래야지 뭔가가 변화가 오고 그 사람들도 용역 설계 용역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만 원이 되더라도 됐을 텐데 다음에 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석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킬로가 되는지는 몰라도 400m 증설이 돼가지고 한 금액이 억 단위에서 한 10몇 프로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시죠, 국장님은? 그리고 과장님은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뭐 이제 감사 때부터는 뭐 계속 말씀해 주신 거 이제 해서 더 신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용역 설계비가 나와요. 네. 용역 설계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몇몇 군데서 나눠먹기식이에요. 나눠먹기식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 관내 업체들 설계를 용역을 주는 거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잘못된 설계가 나온 데는 6개월이고 뭐고 페널티를 줘가지고 평택시 시청 관청 자체에서 용역을 못 주게 하면은 틀림없이 정신 차리고 현장 나가서 보고 대부분 기본적인 지질이라도 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줄어들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지금 농가 수가 지금 농업 인구 수가 지금 가구가 몇 가구고 인구 수가 지금 보니까 농가 수가 한 만세대. 만세대 되고 예. 인구가 한 2만 7천 명 되죠. 네네. 그러면 우리 농업 예산이 지금 우리 저기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올해 지금 그 전체 그 농업협회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658억 정도. 658억. 인구 대비해가지고는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농업이 근간이기 때문에 근간 자체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본인도. 근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제가 2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확산이 나서도 농업 예산이 24%를 증액했다고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시정연설을 할 때도 26%를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올릴 때요, 숫자로 올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올린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의회 자체의 승인기간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났을 때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지,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내렸다. 그 또 역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을 그만큼 했다는 농업 예산에 편성을 좀 더 올렸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승인이 나기 전에는 숫자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숫자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성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편성 기준에도 숫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나기 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체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랑을 하는 범위가 넘어서고 월권의 범위로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판단을 합니다. 예, 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기 전에 퍼센티지로 몇 프로를 증액을 했다. 나중에 만약에 그 퍼센티지가 안 올라갔을 때 그 화살이 올라오겠어요. 이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뭐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승인을 얻어야 확정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농협에 지금 감사를 쭉 하면서 자료를 또 계속 보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평택농협은 전부 다 집중적으로 그래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 종목이 쌀이라고 봤을 때는 농협 자체를 떠나가지고는 판매 돌파구가 없어요. 자구책의 노력이 없어요. 물론 정미소로 갖다 주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농협으로 통하고 농협 물론 농협의 그 저기가 되겠지만 그런 어떤 그 본질의 의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예산이 지금 평택시에서도 농협으로 참고가 이루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이 체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체계가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 무너졌었다 그러면 자구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창구의 다양화가 그나마 로컬푸드의 직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농민 스스로도 자구책으로 스스로의 개척하는 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힘이 전혀 없다고 봐요. 평택농업. 농업 자체가 이래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봐집니다. 내 상품 내가 만들어냈으면은 남이 대리로 팔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팔 수 있는 개척론은 가져야죠. 여태 봤지만 모든 예산 자체가 농협으로 쏠려 들어갔다가 농협에서 재분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농민한테 주는 게 거의 없는 식으로 어떻게 절하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게 농협으로 가는 거에 시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표기를 해달라 해주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농민 자체도 농협이 아닌 스스로의 판매를 자구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좀 더 숨통이 커지겠죠. 팔로가.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라든지 또 이제 6차 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름 영농법인 그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이제 농업 식품 가공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지금대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원이 42페이지에 지금 슈퍼원이 농수산물 홍보 같은 경우도요. 한번 본의원은 이거를 지금 홍보를 보면서 아까도 말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지자체인가 가니까 자기 이 전봇대 같은 데다가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기름종이 같은 걸 붙이면서 자기네 선전을 쫙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김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 있어요. 어떤 자기네 무슨 유적지를 사진 찍어서 붙여놓은 데도 있고 자기네 광고도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사업가하고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 기름종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시내 곳곳에다 전봇대다 붙여줘도 가장 바로 그거는 돈을 낼 필요도 없고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슈퍼우닝을 기름종이 같은 데다 해가지고 도로사업가가 협의만 해가지고 우리 전봇대 시내들 많잖아요. 거기다 하면서 불법 광고를 못 붙이게 하면서 그렇게 붙였다고요. 옛날에는 별 방법을 다 썼었는데 그러면 도로사업가에서도 거의 반대를 안 한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FTA 대신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기 축산과에서 보면 이 뒤에 보면 축산 농가가 저기 296페이지에 보면 저기 지금 가축분뇨 발생 자료로에서 보면 축산 농가가 나와요. 2014년도에는 농가 수가 5,435세대 있었거든요. 축산 농가가.
그러면 2015년도는 4,637이었는데 2016년도에서 12,566 농가 수를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이 개에 대한 농가를 뺐던 거고요. 예. 2016년도는 이제 전체 농가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전체 농가 그래 개 농가로 따진다 축산 농가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 5,500 가구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2015년도 말에 조사한 개농가가 11,368농가에 한 25,000도 되거든요. 이 농가를 2015년도하고 14년도에는 그 농가를 뺐던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뭐 개 사육하는 농가예요? 예, 예. 개사육해놓은 농가고 올해 이제 다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 애완용 같은 거는 농가로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산 목적을 하는 거를 축산 농가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애완견도 그 축산으로 저기 보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는 다 아니 그러면 아파트에서 개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그러면 축산 농가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적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반려견으로 키우는 게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는 한 38,000농가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축산 농가라고 볼 수 없죠. 농가라 한 어떤 지금 축산이나 이제 농업 농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생활의 기반으로 갖고 하시는 분들을 농가로 봐야지. 집에서 반려견 한두 마리 키우는 거를 그 축산 농가로 잡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에 반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려견도 축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일단은 주요 그러면 축종 농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12,500농가밖에 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요게 이제 그 올해 12월 작년 12월 달에 조사한 게 이제 개농가 그렇고요. 올해 이제 다시 그 반려견까지 전체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반려견 집에서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한두 마리 키우는 거를 축산 농가로 잡는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정책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수를 갖고 정책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데이터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반려견 사업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반려견을 집단적으로 키워가지고 그거를 자기네가 어떤 생업의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생업을 중시하는 거를 농가로 축산 농가면 축산 농가로 봐야지. 반려견 키우는 거지 축산 농가로 잡으면 이 이거 숫자도 이거 그러면은 거짓 보고예요. 다음번에는 그거를 구분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